다스. 네. 도대체 뭐 하는 회사입니까? 다스는요. 예. 이제 자동차 시트하고 시트 프레임과 같은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예요.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네, 뭐 현대나 뭐 대우나 뭐 이런 차량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차 용품을 만드는 회사죠.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이게 설립은 1987년에 됐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면 또 괜히 현대라는 게 좀 떠오르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하나씩 힌트입니다. 계속. 그리고 2003년에 이제 지금 현재 이 다스라는 이름으로 회사 이름을 변경을 했고요. 예. 2015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2조 1,300억입니다. 2조 1,300억. 네, 2조 1,300억. 와, 큰 회사네요. 전 세계 13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상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비상장 회사고요. 예. 대주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맏형인 이상은 씨가 대주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4% 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 고교동창으로 후원의 명사랑 회장을 지낸 김창대 씨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상은 씨는 지금도 다스의 대표이사이자 회장인데 그런데 그러면 이상은 씨 거라고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은 씨께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다스는 도대체 누구 거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형식상 서류상은 당연히 이상은 씨 건데 왜 모두들 이상은 씨께 아니다 실소유주가 누구냐라고 묻는 건가. 노 변호사님. 실소유주가 누군지가 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MB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있는데 예. 이 각각의 비리 의혹들의 퍼즐이 사실은 이것으로 맞춰질 수 있다. 그래서 별개의 사안으로 보이던 뭐 예를 들면 도곡동 땅 의혹 같은 게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하고 그 BBK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것들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리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세요. 그 중간에 다스가 있습니다. 왼쪽에 도곡동 땅 의혹이 있고 오른쪽에 BBK 주가 조작 사건 의혹이 있습니다. 네. 이 세 개가 다 그러니까 연결이 된다는 네, 얘기군요. 그림을 한번 딱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그려보세요. 생각해보시면 그리면서 따라오세요. 네, 제가 먼저 도곡동 땅 의혹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시죠. 그 85년도에 그 MB의 처남하고 형 이상은 씨가 도곡동 일대의 땅을 엄청나게 많이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도곡동 일대의 땅은 다 그분들 거였다 네, 할 정도로 네. 사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지하철이 개통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차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1995년에 포스코에 되팔아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 차익이 고스란히 이들 형제 내지는 가족에게 다 남겨진 거겠죠. 이 상황에서 형 이상은 씨 목의 일부가 MB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었고, 그러니까 이상은 씨하고 처남 걸로만 돼 그렇죠. 있는데 이재정, 예. 거기에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차명 재산이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네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2007년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하는 그 당시에 예. 전당대회 6일 전에 예. 이제 검찰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이상은 씨 땅이 아니라 제3자의 차명재산이다. 이렇게까지는 보고가 됐어요. 아, 이상은 씨게 아닌 건 맞다. 네. 제3자의 차명 재산이다라고까지는 검찰이 밝혀낸 거죠.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그렇다면 제3자가 과연 이명박이냐 아니냐 이게 사실 문제였었었는데 그렇죠. 다음 날 대검찰청 정동기 차장 이분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정동기. 정동기 차장이 곧바로 도곡동 땅은 이명박 후보의 소유라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그 당시 이명박 후보 그렇죠. 소유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소유라는 증거가 없다. 네. 아직까지는 소유라는 증거가 없다. 그렇게 된 거죠. 네. 거기서 그런 식의 이상한 설명이 있은 다음에 예. 그 정동기 대검차장의 해명 덕분에 MB는 위기를 넘기고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됐죠. 그런 다음에 다음 해 정동기 대검차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고요. 아. 그다음에 감사원장이 되고요. 내정되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인사청문회는 통과 못했기 때문에 그만뒀지만 어쨌든 일련의 흐름들이 보은 인사처럼 보이는 뭔가가 있었던 그래서 거죠. 정동기란 이름을 기억하라고 그렇습니다. 하신 그다음에 거군요. 하십시오. 네, 근데 지금 다스랑 도곡동 땅이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하실 그렇죠. 분들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이 연결고리를 하나 먼저 그냥 던져 놓겠습니다. 그러시죠. 이 도곡동 땅을 판 돈 중에 굉장히 많은 돈, 157억 원 정도가 다스에 투자가 돼요. 157억 원이 자 아까 삼각형 여러분 그려놓으셨죠. 도곡동 땅에서 다스로 옮겨갑니다. 네, 일단 그렇게 해서 요거 이 하나. 도곡동 땅과 다스의 첫 번째 연결고리가 이겁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러면 자. BBK 주가 조작 사건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요거 한번 쉽게 풀어주세요. 네, BBK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건 1999년도에 이제 설립된 투자자문에서 이제 BBK가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의 주가를 1,000원에서 8,000원까지 띄우는 그 주가 조작을 해서 이제 유명해진 사건이었는데.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주가 조작을 했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지만 이게 누구 거지? 여기도 나옵니다. BBK가 누구 거지? BBK가 누구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이명박 그 당시 대통령 후보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죠. 원래 대표는 김경준이라는 그렇죠. 사람인데 이 김경준이라는 사람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본인이 이거 제 거 아니고요. 실제 소유주는 MB 거예요. 네, MB 거예요. 그리고 저도 주가 조작의 피해자예요. 나도 이렇게 피해자예요. 주장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니다. 내가 김경준한테 사기당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 당시에. 그러자 증거들이 그때 막 나왔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대선 후보 시절에 막 갑자기 영상들이 몇 개가 공개됐어요. 2000년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이 BBK를 창업했다. 예. 이런 얘기가 이제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보도가 이거 됐었고요. 이제 인터뷰 건이고. 네, 그다음에 2000년 10월 17일 이제 이게 이제 육성으로 나왔죠. 그렇죠. 광운대학교에서 열린 특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가 인터넷 금융회사를 설립 중이고 이를 위해서 금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하고 이제 그 투자 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 사이버 금융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예. 전 요즘 제가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제 그 투자 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사이버 정권회사를 설립을 하기로 생각을 해서 지금 정부에다 제출해서 이제 며칠 전에 예비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명확하게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러면 딱 보기에 그 BBK는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자백을 했네? 자기 거라고 예.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그들이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긴 주어가 없다. 바로 여러분 네. 주어가 없다란 말의 어원이 BBK라는 여기서 투자 나온 거예요. 자문회사를 설립했다. 근데 그게 내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얘기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주어가 없다라는 또 유명한 그 유행어가 그 당시 하나 탄생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광운대학교 특강에서 그러니까 투자 자문회사 BBK를 설립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주어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로 네. 다 넘어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또한 이것을 BBK가 설립하였다라는 표현만 있을 뿐인데 내가 설립하였다라고 광고하는 것은 역시 그 뜻을 왜곡하는 허위 광고입니다. 전 요즘 제가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BBK 주가 조작 사건이 있어요. 그럼 아까 삼각형 중에 네. 도곡동 땅에서 다스로는 돈이 흘러갔어요. 다스와 BBK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BBK에 굉장히 여러 기업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땅에서 여기 연결고리 일단 하나 더. 아까 157억 원 정도가 이 도곡동 땅을 판 게 다스로 들어갔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꽤 많은 돈이 BBK로 들어갑니다. 아, 다스가 이번에는 BBK에게 네, 투자를 그래서 이 합니다. 연결고리가 지금 이 세 개의 연결고리가 나오게 된 건데. 어느 정도냐면요. 157억 원이 투자가 된 거죠. 190억 원입니다. 여기는 네. 다스에서 그 다음에, BBK로는 190억 원이 네. 투자가 됩니다. 흘러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190억 원의 돈이 투자가 됐는데 네. 그 다스가 BBK에 투자할 당시에는 그 다스 유동자산이 480억이고 유동 부채가 79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자산은 계산해봤자 127억밖에 안 나왔었는데 어떻게 해서 19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이런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을까? 그러니까 뭔가가 있기 때문에 투자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BBK가 지금은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지만 그때는 그렇죠, 신생 자문회사예요. 그렇죠. 도대체 뭘 보고 이 BBK라는 회사한테 다스는 190억 원이나 투자를 하느냐. 그렇죠. 이거는 연결되지 않고는 얘기가 안 되는 그렇죠. 거다. 결국 그러면 도곡동 땅, 다스, BBK 이 삼각형의 흐름에는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자, 여러분이 들으시면 합리적인 의심은 되실 겁니다. 아, 이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합리적 의심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증거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연결하는 뒷받침하는 증거들 뭐가 있는 거예요? 정황 증거 같은 것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MB 정권을 거치면서 다스라는 회사의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게 되는데 그 MB 정권 초기에 그 회사 매출이 2008년도 사실은 4천억 원이었거든요. 2008년에 4천억 원. 네, 그런데 이 회사의 매출액이 불과 7년 만에 2조가 넘게 되는 거예요. 아까 2조 몇천억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스는 게다가 MB 정부 시절에 한국형 히든 챔피언 육성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때 제도가 있었어요. 중견 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히든 하는. 챔피언 육성 네, 기업. 여기에 선정이 됐는데 이게 43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이 중에 43위였어요.
꼴등이었어요? 네, 꼴등이었고 예. 당신은 당신 60점이 넘어야지 이게 통과가 돼요. 그 3차까지 평가를 하려면. 예, 예. 근데 이분이 60.7점을 받은 거 이 회사가. 근데 예. 60.7점 받게 된 계기가 그 수상 실적이 5개가 넘으면 2점을 더 추가로 주게 돼 있는데 예. 이 회사는 수상 실적 2개를 내서 2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2점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게다가 그 수상 실적도 원래는 인정할 수 없는 이상한 단체에서 준 수상 실적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빼고 나면 사실은 60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위였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3차 평가를 했습니다. 예. 3차 평가는 그냥 정성 평가.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그냥 주는 거예요. 면접하듯이. 네, 근데 그 평가에서 갑자기 35등으로 뛰더니 히든 챔피언이 된 거예요. 진짜 히든 챔피언. 기적이네요. 기적의 히든 챔피언이 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난 기업 아니면 상 줄만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불굴의 하필 기업이죠. MB 정부 시절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 보니까 예. 이게 무언가 대통령 관련 있는 거 아니야가 일단 첫 번째였고 예.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그러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는 다스 지분 1%도 없어요. 예, 1%도 네, 1%도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건 이시영 씨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얘기가 다시 불거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예. 지금 이시영 씨가 이 다스의 중국 법인이 이제 9개가 있는데 예. 그 중에 4곳 대표를 맡게 됐어요. 네 곳에. 1%의 지분도 없는데 그리고 대주주 이상은 씨나 그의 아들 같은 경우는 뭔가 지금 이 다스에서 계속 이렇게 배제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계속해서 네, 오히려 승진해서 누락되고 그렇죠. 점점 한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서류상 대표는 이상은 씨인데 네. 이상은 그 자식이. 씨의 자식들은 한직으로 가고 네. 그렇죠. 이시영 씨는 이유도 없이 뭐 엄청나게 승진하고 있다는. 그렇죠. 중국 법인의 4곳의 법인장을 맡으면 근데 왜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하세요? 정말 능력이 대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회사가 정말 민주적이어서 이시영 씨가 잘 나갔을 가능성 없겠습니까? 있겠죠, 당연히. 그게 어떻게 없다고 보겠습니까? 다만 증거가 없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 최대 주주와 최대 주주의 아들이 배제가 되고 지분이 1%도 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승승장구를 하고 조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집안은. 너무 사랑하는 너무 사랑하는 사랑을 거죠. 너무 사랑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다음에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요. 예. 그 아까 잠깐 말했는데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도덕적으로. 이 회사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거나 말거나 간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법을 잘 지켰으면 조카 사랑이 넘치거나 말거나 우리가 왜 얘기를 합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회사가 결론적으로 주가 조작 사건에 관여가 되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을 전부 다 스위스 은행에다 넣어버리면서 자기네끼리 착복했다라는 의심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5천 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예, 사실은 이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 관여됐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 여기에 투자를 했고 이 외형을 보고 투자했다가 완전히 망했다는 겁니다. 그 동영상 주어 없는 그 동영상 보고 그러니까. 믿었던 거 아니에요? 전 요즘 제가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 1월달에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러니까 그 이분들을 도대체가 어떻게 우리 한 대통령,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분이 예. 이런 분들에 대한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것인가. 그 주어 없다는 그 동영상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 상황에서 그게 바로 이제 문제였다는 거죠. 참 지금 이게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도곡동 땅에서 다스로 돈이 가고 다스에서 BBK로 돈이 흘러갔다. 근데 뭐 조카를 사랑하든 말든 이게 네. 누구 거든 그렇죠. 무슨 상관이냐마는 상관이에요. BBK라는 회사, 그 마지막 흘러간 그 BBK라는 회사에서 주가 조작을 해서 엄청난 피해자, 서민들의 피눈물을 짜냈다면 자살한 사람도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돈의 흐름, 실소유주가 누군지를 그래서 밝혀내야 그리고 되죠. 더 황당한 거 하나. 지금 BBK 주가 조작 사건을 통해서 다스도 어쨌건 그 형식상 피해자였어요. 원래는. 네, 원래는. 예. 근데 다스만 피해를 본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예. 참 희한하게도 BBK에서 손해를 본 사람 중에 손해를 회복한 데는 다스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기막힌 노릇입니다. 네, 그렇죠. 그것도 딱 투자만큼.